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오행, 오행에 따른 병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월령의 팔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개수하고 개수하고 간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쵸? 그러면 어, 이 오행의 그 병약에 대해서 오행의 병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월령의 팔품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 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개수나 간목은 어, 계절적으로 어디에 속할까요? 네, 봄이에요. 봄. 음, 봄의 계절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수는 어,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자월 동지부터 축월 소환 대안까지 요 45일 간에 태어난 사주는 일간이 무슨 일간이 되었던 간에 자월 동지부터 축월 그 자월 동지 15일 축월 30일 합해서 45일 여기에 태어난 사람은 이게 바로 개수가 당령이 됩니다. 그리고 왜 개수가 봄이 되느냐 해자축이면 한겨울인데 그 이유는 자월 동지가 되면 땅속에서 일양이 이렇게 시생을 하기 때문에 양이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지에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도 그 중에서 가장 자수를 앞에 놓은 까닭도 일양이 처음 시작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가 양이었던 거예요. 차서에 의해서는 축은 음이고 이렇게 양음, 양음 이런 식으로 지지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명리학의 사주에서 풀 때는 직접적으로 풀 때는 이 자수를 양으로 보지 않고 음으로 봅니다. 음으로 음수로 봅니다. 그 이유는 자 속에는 개수가 본기로 있기 때문에 이 개수는 음이기 때문에 차서에 의해 차서라는 순서에 의해서는 채로서는 양에 속하지만 용으로는 어, 음으로 쓰인다. 이거는 우리가 음, 앞부분 초입에 그 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이거 설명을 했고요. 기억이 안 나신다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자수가 일양이고 이 자수 속에는 개수가 본기로 있다 지장간에 그쵸 초기에는 임수가 있고 그래서 요 임수가 있는 요 15일간은 대설이라고 해서 아주 추운 겨울이죠. 이때는 음이 음이 6개가 작동하는 계절이었고 그리고 자월 동지가 되면 같은 자월인데도 동지가 되면 이 개수가 이렇게 분기로 사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땅 속에 얼었던 얼음과 눈과 얼음 등이 녹아서 이 자중 개수는 땅 속에서 물로써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서 이렇게 물로 흘러서 그리고 어, 축월에서는 양이 2개가 늘어나면서 축중 개수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 자축월령에 태어난 사람은 그 개수가 팔품이 되고 이것이 다른 말로는 당령이라고 한다. 팔품 당령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축월에 태어난 사람.
그래서 땅 속에서 얼음과 눈이 녹아서 물로 흘러야 그쵸 인묘진이라고 하는 인묘진이라고 하는 봄 특히 인월 그쵸 인월에 인중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인중에 있는 간목이 이 자중 축중에 있는 땅 속에 있는 개수의 물을 수생목으로 생을 받아서 간목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로 올라오는 이게 힘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간목이 언제까지 묘월 경칩까지 그래서 묘중에는 지장간에 간목과 이렇게 을목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간목은 인월 입춘부터 우수까지 묘월 경칩의 간목까지 그래서 요 묘월 경칩의 간목은 15일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45일간 요것이 바로 간목이다. 그래서 팔품의 팔품으로는 간목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당령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묘월에 태어난 사람은 간목 당령이라고 하고 자축월에 태어난 사람은 개수 당령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춘분 전까지죠. 그 춘분부터는 을목이 사령하기 때문에 을목이 봉기로서 사령하기 때문에 이 을목은 봄이 아니고 이제는 목기운이 수생목을 받아서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옆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화운동을 하는 거죠. 목이지만 옆으로 퍼지는 거, 퍼져 나가는 건 화니까 화운동의 시작이고 그리고 양기운이 4개로 늘어나는 거죠. 땅 속에 3개 플러스 춘분부터는 양이 밖으로 하나가 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양으로 보기 때문에 여름의 화기운으로 보기 때문에 춘분부터는 여름의 계절로 들어갑니다. 여름 계절로. 어쨌든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자월 동지부터 축월까지는 이거는 개수가 팔품의 개수가 속하고 이것이 월에 당령한다. 그래서 자축월령은 팔품으로는 개수고 이것이 당령이다. 자축월령의 당령이다. 그 다음에 인묘월 그렇죠? 인묘월에서 춘분 전까지는 간목이 당령이다. 그래서 요게 90일이면은 3개월이죠. 요거 45일, 요거 45일. 이렇게 해서 90일이 되면 3개월이니까 이것이 계절로는 봄이다. 봄. 그래서 개의 갑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을목, 을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에요. 자, 이 을목은 간목에서 벌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축월에서 인묘월이죠. 인묘월에서 그 다음 뭐로 바뀌어요? 다시 묘가 2개로 나뉘죠. 묘진월로다가. 그쵸? 그래서 자축인묘월은 봄이고 여기는 자축은 개수가 당령이고 인묘는 간목이 당령인데 여기서 묘진으로 나뉘죠. 묘가 2개씩 나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을목, 진중의 을목, 그러니까는 지장간이 갑, 을, 여기서는 을, 개, 무가 있는데 묘월 춘분에 을목이 사령하고 이게 진토는 봄의 계절이기 때문에 여기로 이렇게 머물러서 진중에 여기로 머물러서 이 진토는 목운동을 하기 때문에 을목을 당령으로 보는 거죠. 팔품에서 이게 묶인 거예요. 같은 을목끼리. 그죠?
중기에 있는 이 개수는 삼합으로 쓰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 진중의 이 무토는 무토는 진월의 봉기이지만 이 토들은 자기의 순수한 속성의 기운이 아니고 목화 금수가 섞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팔품에서는 이 제외 팔품에서는 목화 금수로만 이루어지고 토는 제외됐죠. 대신에 이렇게 붙여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중의 을목, 춘분을목. 그래서 요거는 을목당령이죠. 을목. 그 다음에 묘진 다음에 뭐예요? 사오가 있죠. 사오. 묘진 사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입하부터 그죠? 입하. 그다음에 소만. 입하 소만이 여기 있고 육양지처죠. 4월이. 그죠? 여기 육양에 있는 입하 여름의 시작이면서 입하 소만이 있고 여기서 망종 하지가 있는데 망종까지죠. 망종까지. 하지는 하지부터는 다시 또 하지부터는 다시 일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가을로 가죠. 그래서 자축인묘는 봄이고 묘진 사오의 망종까지만 여기가 이제 여름이 되는 거예요. 여름. 그렇죠. 여름. 그래서 여기서는 을목이고 사오는 봉기의 병화랑 오중에 병화가 합쳐져서 그거는 병화가 당령이다. 그래서 을목과 병화가 여기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복습 차원에서 이 정도로 설명하고 나머지는 이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을목이에요. 그러니까 을목은 뭐냐면 자, 그래서 을목은 이렇게 간목이라고 하는 음, 그 기운이 예, 수의 생을 받고 줄기로 올라와서 을목은 이렇게 옆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퍼지는 거. 만약에 그냥 나무라면 이미 가지가 무성하게 있는 거죠. 가지가 무성하게 있는데 이 가지들이 겨우내 말라서 수기운이 뿌리로 내려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뚝 딸려갖고 여기에는 수기운이 땅속에는 이렇게 있지만 여기는 다 말라서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자월 동지부터는 이제 이 수기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타고 쭉 올라와서 언제까지 여름까지 쭉 가서 이제는 가지로 다 이렇게 뻗어 나가서 무성하게 퍼져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을목이거든요. 이게 을목이에요. 그래서 간목에서 벌어져 나가는 것이니 경쟁하러 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간목은 이렇게 줄기 하나, 기둥 하나, 뿌리에 이거 하나지만 을목은 이게 가지가 이게 다 을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을 이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을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다 을목인 거예요. 을목. 그러니까 간목은 이렇게 하나지만 을목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서 무성하게 퍼져나간 거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경쟁이라는 코드랑 굉장히 밀접하다. 경쟁이라는 코드랑. 그래서 을목당령은 뭐예요? 언제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묘월, 춘분부터 진월. 그쵸? 묘진월에 태어난 사람들. 숙명적으로 경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경쟁이 심한 곳에서 일하거나 묘월, 진월에 태어난 사람들. 묘월도 춘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렇죠? 진월까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사람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과 같다. 사람이 사람 만나러 간다. 그래서 이게 다 관계가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회에 나가서 그러니까 간모 같은 경우에는
땅 속에 개수가 있는 거는 가정교육과 같고요. 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학교교육과 같고요. 왜 학교교육이라고 하고 왜 가정교육이라고 하냐면 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를 전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교교육이라고 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교육 다 끝나고 사회에 나온 거와 같은 거예요. 사회인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서 이제는 취직해가지고 자기의 취직이나 자기 뭐 자영업이든 취직이든 어떻든 뭔가를 해서 여기서 이제 자기 역량을 발휘해야 되니까 이 을목은 세상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을목이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이 을목이 이 가지들이 더 무성하게 넓게 퍼져서 꽃을 피워야 가을에 종자,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이 을목은 결과 열매를 얻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병화가 필요하죠. 병화가. 병화가 필요한 거예요. 병화 태양이죠. 태양. 그렇죠? 양 중에 양. 태양을 만나야만이 이 을목은 자기가 자기 체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목생활을 통해서 이 병화를 통해서. 그래서 을목의 체는 병화가 체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을목은 세상에 적합하게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주에 병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세상에 그러니까 을목은 세상에 적합해야 되는 적합하게 됨으로써 자기가 자기 체를 지키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기질대로 마음껏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간목은 세상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적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은 세상에 적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간목은 나에게 적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벌써 적성이 딱 나뉘어지죠. 그러니까 을목은 세상에 적합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사회생활 전문가적인 기질이 있는 거고 간목은 나에게 적합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연구직에 있는 거죠. 교육이나 연구직하고 맞는 거죠. 그렇죠? 계속 탐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목은 뭐예요? 봄에 태어난 사람들, 그렇죠? 자축 인묘월에 태어나는 쓰는 봄의 계절에 간목은 자기 자신한테 적합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연구에 집중하면서 배우고 익히는 거를 좋아하고 탐구하는 걸 좋아하는 배우고 익히는 학문적 기질, 학자적 기질이라고 하면 같은 목이라도 을목은 이거를 벗어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적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나가보니 경쟁자가 많더라. 그래서 그 경쟁에서 잘 살아남으려면 병화를 만나야 된다. 병화를 만나서 꽃을 피워야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을목의 체는 그래서 병화예요. 병화. 그래서 병화가 있어야 을목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을 키우는 작용이에요. 병화는. 즉 인도작용 또는 소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을목은 병화의 체가 있으면 병화라는 체가 있으면 가지가 곱게 펴고 을목이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거예요. 용으로서 쓰임이 크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활동적이고 영역 확장을 하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화가 있으면. 그래서 내 사주에 내가 묘월이나 진월에 태어났다. 춘분 이후 묘월이나 진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사주에 병화가 있나 빨리 보셔야 돼요. 병화가 있으면 나는
조화를 이룬 사주예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면 어찌됐든 기본적인 업무 능력을 갖고 태어난 거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을목에게 체가 병화라면 을목에게 용이라고 하는 것, 결과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것, 쓰임이 있고자 하는 것, 이게 용이라고 그랬죠. 이 용은, 을목의 용은 경금으로 결실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을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을목의 이 체를 지키게 하는 것은 을목은 병화가 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을목은 잘하는 것이 용인데 이 간목은 위로 올라가면서 잘하는 게 용이라면 을목은 옆으로 퍼지면서 무성해지는 게 용인데, 그 용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은 경금이라고 하는 결실, 가을에 오곡백과의 결실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을목이 병화도 있고 경금도 있다면 이 을목은 내 체를 단단히 잘 지켜서 세상에 적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경금이라고 하는 결과까지 보는 통찰력과 안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바로 관리자가 된다. 관리자 사주다. 또는 대표급 사주다. 또는 사장님 사주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병화가 2개 이상이면 화가 많은 것으로 해서 염상이 발생된다. 그러니까는 을목이 병화 하나만 딱 보면 되는데, 을목이 4월에 태어나서 사중에 병화도 있고 천간에 병화도 있고 그러면 병화가 2개 이상 되는 거죠.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을목이 천간에 병화가 2개 있거나, 그렇죠? 또는 5월에 태어나서 오중에 병화가 또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 을목은 화가 너무 많아서 화다로 인해서 염상이 발생한다. 묵생화하면서 이 을목이 화에게 다 이렇게 묵생화로다가 말라서 타버릴 수 있다. 키워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을목이 비틀어지고 시들고 말라 없어진다. 그래서 이 을목이 병화를 오히려 세상을 만남으로써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힘들어한다. 그래서 을목이 병화가 1개 이상 있는 사주들은 그 이미 을목은 경쟁인데 그 세상을 나갔는데 세상이 너무 지나친 거야. 경쟁이 너무 지나치게 하는데 내가 완전히 소진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세상이라고 하는 병화가 많아갖고 여기에서 오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힘들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도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로 인해서 조직 생활을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을목은 물을 많이 흡수해서 가지마다 통로로 전달해서 열매를 꽉 차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을목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개수가 있어야죠. 물론 당연히 병화는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병화 플러스 개수가 있어야 되고, 이 개수가 수생목을 계속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경금에 금생수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을목은 개을병이라고 하는 그렇죠? 중화를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경금은 보좌로서, 그렇죠? 꾸준하게 금생수를 할 수 있고 을목이 목적이 되는 결과까지 얻게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여기에 하나 더 무토까지 있다면 이 무토가 화가 많더라도 이 무토가 이 병화 화기운 염상을 막아주고, 그리고 이 무토는 키워드가 세상의 트렌드를 잘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토는 나보다는 대상에 맞추는
그런 성향이면서 외향성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목하고는 코드가 잘 맞는 거죠. 그래서 특히 4월이나 5월에 태어난 을목, 여름의 을목이 병화까지 투간해서 화가 많은 경우에는 이때는 무토가 더 소중하다.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을병 무가 갖춰져야 되고, 그래서 이거 전체를 다 갖고 있으면 최고가 된다. 을목이 수생목, 목생화도 되고, 경금의 보좌인 개수를 보좌해주는 경금의 금생수와 을목을 염상해서 보호해주는 무토까지 갖추고 있으면 천하무적이다. 이 사람은 아주 다양한 재주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막에 내놔도 살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환경 적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다로 인한 병약이 있죠. 화다로 인한 병약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토, 무토가 우선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경금의 금생수로 계속 수기로서 이거를 조절해야 되는 그런 약용신을 써야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병약은 뭐냐면 이제 을목이 병화를 만나서 잘 꽃을 피우려면 개수로서 수생목을 해서 목생화로 가야 되는데 여름에 목은 수가 많이 필요하므로 이 개수가 병화에서 수갈돼서 바로 말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경금의 금생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개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수가 여러 개 있다면, 그렇죠? 이 개수가 너무 많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현상으로 천둥 번개로 인한 분노 증세, 우울 증세 등이 발생한다. 개수가 너무 많으면.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대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그러니까 대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다. 개수가 너무 많아서 하늘에서 비 내리는 현상으로 거기다가 천둥 번개까지 치면 불안, 공포, 분노 증세, 우울증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조건 대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냥 대상만 보면 스트레스가 받는 거죠.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개수가 천간에서 또 금생수가 지나치면 경금 하나 정도만 있으면 괜찮은데 신금까지 막 있다. 신금 경금이 있다. 그러면 금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한풍으로 인하여 한여름에도 눈이 내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4, 5월에 태어나서 병화를 써서 염상인데 이게 개수 경금 하나씩 있어서 적당하면 이게 조우작용으로 연결이 되는데 만약에 개수가 너무 많다거나 또는 금 중에서도 경신금으로 혼잡돼서 이게 너무 많아버리면 이상기온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한여름에도 눈이 내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한여름에도 추위를 느끼는 거죠. 한여름에도 비가 계속 내리고 그러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렇죠? 비가 많이 내리면 태양이 가려지죠. 태양은 죽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한기를 느끼고 오그라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을목이 얼어 죽는다. 그래서 을목이 오그라들어서 대인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을 자연현상에서 사주는 어차피 다 기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인간도 자연을 본받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기가뭉처럼 같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사주가 그런 오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자연현상을 비유해서 살펴보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음, 을목은 병화가 체가 된다. 그래서 을목이 병화가 있으면 자기의 이 체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을목의 체는 병화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지만은 이 병화가 너무 많으면 2개 이상, 하나 이상 되면 이 을목이 말라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을목 자체가 경쟁에 나가서 이 세상에 나가갖고 세상 사람들, 대상들을 본 건데 이게 너무 지나친 거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힘들다. 그리고 이 을목은 또 특히 여름에 태어나면 많은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수의 수생목이 필요한데 이 개수의 수생목이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경금의 금생수까지 같이 연결되어서 수생목을 쭉 해나가야 이게 나중에 경금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을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개수가 또 있다면 개수가 또 한 개 이상 이렇게 있게 돼서 많게 되면은 이 개수는 결국 태양을 가리고 그리고 이 금생수에 의해서 비가 내리고 천둥 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으로 바뀌어 갖고 사람한테 증상이 우울증이나 분노 증상 같은 걸로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변 사람 대상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로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수가 천간에서 수가 많은 게 아니고 개수는 하나 있는데 경신금 이렇게 금이 많아가지고 많은 금이 이렇게 금생수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 또한 이 금들이 찬 기운이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이렇게 한풍으로 인해서 찬 기운, 찬바람으로 인해서 느닷없이 이상 기온으로 눈이 내리거나 서리가 내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비가 오랫동안 내려도 추워요. 그래서 잘못하면 을목이 얼어 죽을 수도 있다. 얼어 죽는다는 건 좀 과장이고 온도가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얼어 죽을 수 있다. 오그라든다. 이런 것들이 다 대인관계가 잘못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이루